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처갓집 무시하다가 나중에 그 처갓집에 기대어 살려고 했었던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 11년 차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은 결혼함과 동시에 바로 남의 편이 되어버리는 아주 일상적이고 보통의 남편으로 변하더군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한 사람이었는데 지껏대고 아이까지 낳으니 이젠 잡은 물고기라 생각이 든 건지 결혼 전과는 180도로 바뀐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아이까지 낳은 처지에 그냥 살아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누군들 결혼 생활에 100%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제게 변한 남편의 행동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그런 대접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아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자꾸 싸우고 엄마 아빠가 비방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될 듯 싶어 그냥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뭐라 하든 네네 그러셨어요.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엄마 아빠가 지지고 볶기만 하는 그런 환경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커온 사람인데 참 팔자 더럽게 비슷하게 가는 건가 싶어 더 마음 고쳐먹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란 사람들이 저만 비방하면 되는데 자꾸 저희 친정 어머니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이혼을 하신 분이세요. 결혼 전에 알았고, 아니, 연애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 시절 이혼이 쉽진 않았지만 딸이니 필요 없다면서 소리치는 아비라는 사람이 자식들 내팽개치자 엄마가 저희를 떠안게 되었고 오직 저와 여동생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연애 땐 참 당신 어머니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게 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 그 얄미운 시누이는 항상 이런 소리를 했었죠. 딸 팔자 엄마 따라간다 하는데 혹시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요. 처음 남편과 서로 비방을 했을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남편도 함께 비방을 했었던 거였는데 돌아오는 비난은 오직 저에게만 향하더라고요. 언니, 좀 참을 땐 참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뭐라고 하면 왜 언니는 그렇게 달려들어요? 언니가 가만히 있으면 오빠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텐데. 언니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오빠도 지고 싶지 않아서 세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엄마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우습게 보나 본데 그거 흠이에요. 그리고 딸 팔자는 엄마 따라간다고 하더니만 언니 조심해요. 까딱하다간 언니 이혼당해요. 오빠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게나 말이다. 여자가 좀 참는 구석이 있어야지. 왜 맨날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그리고 애까지 낳은 애가 아직도 그리 철이 안 들으면 어쩌자는 거니? 네 엄마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엄마, 나 이러면 이혼당하는 거야? 라고. 하여튼 초신한 맛이 없어. 초신한 맛이. 아, 남편이 달라지는 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리 된다 하니 그러려니 치겠다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리 나서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뭔데? 물론 아이 앞에서 남편과 드자비하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제 스스로 남편과 드자비하는 것 멈추긴 했어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요. 제 스스로 그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남편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니 그땐 또 이혼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한다 하더군요. 엄마한테 혹시 물어본 거냐고.
왜 저렇게들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차 붙은 것들은 만일 자신의 아들이 아내를 무시하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똑같이 무시하고 하대를 하는 편이죠.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무시함과 동시에 저희 친정 엄마를 더 하대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 입장에선 친정 엄마가 아들을 하루 돌봐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의 옷이 엉망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하필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으면 되었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바람에 마치 보란 듯이 우리 엄마를 탓하려고 그 모습 그대로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꼴을 보여주게 되죠. 저희 엄마는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아이를 돌봐주려면 그냥 집에서 곱게 돌보지 잘 되지도 않는 반찬 가게 하면서 비싼 옷에 고춧가루를 묻혀왔다고 다시는 친정이 보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아니, 애 옷에 뭐 좀 묻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엄마가 일부러 애 옷에 고춧가루를 비벼댔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반찬 가게를 비하하는데 잘 되지도 않는 구멍가게 하는 주제에 딸 앞까지 막는다고.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엄마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반찬 제 입맛에 너무 잘 맞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긴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 말처럼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그 반찬 가게를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엄마의 그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한다 하니 또 하나 건수 잡은 것 마냥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 비싼 공부했는데 고작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보내지 말라는 말도 했었죠. 지저분한 곳에서 일을 하니까 애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 준다면서요. 차라리 폐지를 줍는 게 낫지 잘 되지도 않는 가게에 딸까지 잡아다 놓고 일을 시킨다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합니다. 여동생 말을 하면서 쓸데없이 공부를 했다. 돈만 날렸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이 너도 그렇고 니네 친정도 그렇고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어머니 아는 친구 중에 이혼하고 젊은 처자를 구하는 자리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 주선을 서줄 테니 시집을 보내라는 둥. 진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면서 그렇게 짓거리곤 했었죠. 그럼 지 딸은? 지 딸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제 동생은 엄마 가게를 통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신우이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카페를 했다가 말아먹은 뒤로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지 계속 남의 탓, 남의 이야기만 하고 두 모녀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여동생에게 엄마 가게에 한번 출근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참 요즘 세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배운 사람은 다르더군요. 엄마의 그 작은 반찬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다 마케팅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여동생은 엄마 가게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반찬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엄마가 반찬 만드는 것을 송출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치 엄마와 딸의 인간극장 느낌? 그리고 인별을 이용해서 엄마 반찬 가게를 홍보하고 있었고, 여러 직종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의 반찬은 제 입맛에만 맞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변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가 너무 안 되었으니까 매일 오는 단골들로만 장사를 했었는데 이래서 마케팅, 홍보에 몇 천씩 쓴다고 하는데 그 저력을 알겠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하니 제게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이미 가게를 확장했더라고요. 엄마의 가게는 원래
한 가게를 반으로 나누어서 엄마의 가게 그리고 반은 신발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가벽을 친 상태로 그리 장사를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 가벽을 허물고 아예 통으로 반찬 가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투입이 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동안 엄마가 너무 잘 된다고 여동생이 똑똑하다 했을 때 사는 게 바빠 그리고 시누이 시어머니로 인해 골치가 아프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직접 본 엄마의 가게는 말 그대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오픈런? 아시죠? 새벽같이 가게 문이 열리면 바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는 엄마의 가게가 그리 된 거였어요. 참 신기했죠. 맛있긴 하지만 다른 가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보여줘야 한다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진짜로 국산을 쓰는지, 하물며 국산깨를 쓰는지 하나하나 확인시켜주면 믿고 찾아오는 법이라고. 맛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뭘 넣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조 과정을 모르는 곳에 가겠냐고. 그게 엄마 반찬 가게 성공의 키포인트라 했어요. 괜히 디지털 마케팅 학과를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반찬 가게를 마케팅으로 저리 만들다니 저는 당연히 기분 좋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으니까 종일 일을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했었고요. 엄마와 동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딱 두 사람만의 성공이요. 이리저리 소문낼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에겐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일 아니고 엄마와 동생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인별이라는 것이 무섭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고 인별을 하는 시누이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바로 엄마와 동생이 하는 반찬 가게를 말이죠. 아줌마들 사이에서 핫한 곳이 되었는데 머리를 더 써서 그 반찬 가게 한쪽 구석에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음료를 주는 공간도 함께 있었고요. 반찬 사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애들 놀게끔 하고 음료 마시고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떠는 그런 장소까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입소문나게 딱 좋은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시누이가 제게 링크를 보내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니냐고요. 언니네 엄마가 하시는 그 가게 아니냐고. 지금 여기 난리 난 거냐고. 하물며 지금 인별에서 스폰서 달고 광고까지 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저를 호출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 시누이는 왜 자기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일인데 그리 잘 되면 우리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잘 돼도 기뻐해주는 법인데 우리 가족이 잘 되었으면 더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냐고 왜 알리지 않았냐고 섭섭하다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엄마가 자기들한테 가족이 되었을까요? 한 번도 사돈, 사부인, 이라는 말을 한 적 없고 항상 니네 엄마, 언니네 엄마라고 했었던 사람이었으면서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더라고요. 제 일 아니고 엄마와 동생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봤자 어차피 반찬 가게 아니겠어요? 여동생이 마케팅을 잘해서 지금 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길게 보려면 엄마의 반찬 솜씨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원래 저희 친정엔 관심 없으시잖아요? 욕만 하시잖아요. 한참을 어떻게 그렇게 했냐. 진짜 사진을 보면 줄을 서던데 그게 맞냐. 내일 한번 가봐도 되냐 등등.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호출을 받았는지 남편도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냅다 제 등을 치는 겁니다. 발길질로 말이죠. 정없게 말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등을 그것도 발로 확 쳐버리는 거예요. 등을 만지니 등이 아픈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놀라기도 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쓰러진 채로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남편한테 고함을 치긴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더 큰 소리로 그러더군요. 왜?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 얘가 지금 딴 주머니 차려고 한다고. 내가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야, 너 장모 장사 잘 되니까 뭐 딴 주머니 차려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한 거냐? 일부러 숨긴 거냐고. 너 만일 내 동생이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평생 말 안 했겠다? 어? 그렇게 했겠어? 와, 진짜 내가 도둑고양이를 키운 거네. 어?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야, 거기 반으로 나눠서 갈랐어. 반은 장모 반찬 가게 하고 반은 내 동생이 카페 할 거야. 지금 사람들 줄 선다며. 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음료를 주냐? 아, 하여튼 정신을 못 차려요. 빼먹을 수 있을 때 바짝 빼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발기질을 하고 있어. 무슨 딴 주머니를 찾다고. 애미야, 애비가 오해를 한 거다. 다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배신감 들어 저러는 거 아니겠냐. 애비 말처럼 거기 반으로 갈라가지고 우리 딸 거기서 카페 하게끔 하자. 사람들한테 뭐하러 공짜로 음료를 주니? 사람들 줄 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만 커피 팔아도 이게 도대체 얼마니? 딱 반으로 갈라 쓰자. 어? 갈라 쓰자고.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 이제는 너 폭력까지 쓰니? 왜? 등 한 대 가지고 되겠어? 아, 언제부터 장모고 식구였는데? 언제부터 내 엄마를 당신들이 그리 생각했는데? 아우, 진짜 뻔뻔하다. 진짜 부끄러움도 모른다. 갈라 쓰자고? 아이고, 마누라 말을 수정과에 띄운 잠만도 못하게끔 듣는 인간이지. 너란 인간이. 갈랐어? 아니, 갈라쓰진 못하겠고, 갈라서는 줄게. 이혼하자. 어? 이혼하자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했죠. 아이의 양육권은 폭력적인 행위를 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또한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은 아이의 양육권을 사실 바라지도 않았어요.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 그리고 그동안 온갖 비난의 말들을 내뱉은 것들이 다 입증이 되어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반찬 가게를 도우며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반찬 가게는 지금 본점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개의 분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일이 되다니 신기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아들과 먹고 살 만한 거리를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요. 아이와 만남을 가져야 하는 전 남편이기에 그가 지금 어찌 살고 있는지 모양새는 듣긴 합니다. 아시죠? 지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냄새에서 쳤더군요. 엄마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빠한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일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말이지만 신경 안 씁니다. 이미 남된 사람들인데 제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결혼하고 순식간에 변하고 친정 무시하더니 그 친정 좀 잘 된다 하니 기대 살려고 했었던 부끄러운 인간들. 식구라고 생각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시자 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